전방 산업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추정치에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소장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 좀 보여주겠죠. 결국은 종목 선정이 1번이에요. 종목 선정. 이게 좀 더 크게 가면 이제 섹터에 대한 선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섹터가 살아있는 조선 기자재하고 풍력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다시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정한 원칙은 지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카카오와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 그룹주는 좀 당분간 피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좀 많던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할 필요 없다. 굳이. 저도. 굳이 할 필요 없다. 굳이 지금 위험할 때. 굳이 다른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거 많다. 지금 굳이 지금 조선도 그렇고요. 현대미포조선 보면 이거 모든 증권사에서 탑으로 내세웠던 게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주식들이 결국은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한국카본도 장중에 뭐 오늘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한 8%까지 올라가긴 했었고, 이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상강 MNT도 오늘 꽤 큰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만 제가 이거 보면서 세론민국이라고 했어요. 세론민국. 예, 결국은 세론뉴스 그 공시를 내고도 급등했다가 결국 음봉 마감해버리고.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풍력, 조선, 그다음에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화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지금 분명히 코스피 대비 다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모습들은 기존의 2차 전지들은 다른 종목 섹터들이 짱짱하게 버티는 것에 비해서 분명히 좀 시장하고 동조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당연히 좀 이 정도 밀리면 어제 현대차 최근 흐름처럼 오늘 반등처럼 좀 다시 반등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작년에서 보여줬던 2차 전지 섹터처럼 우르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각계 전투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차라리 조선 쪽이나 조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수소, 뭐 이런 쪽, 재생에너지 쪽. 근데 일단 그쪽은 또 섹터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라서 지금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근데 그돈 안 오른 거를 찾아라. 그러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안 갔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면 되잖아라는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위험한 짓이다 하는 분도 있어요. 네, 뭐 그런 논리를 다 가져다 붙이면 주식을 못 하죠. 그래서 황 팀장의 선택은? 요즘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장중에 그냥 말씀드렸죠. 분봉의 승이 뚝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냥 그 리바운딩 하는 매매들 대신에 정배열된 종목들 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부장도 지금 뭐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소부장은 진짜 잘 나갈 때 대비해서 아직은 좀 밸류에이션 조정이 아직은 좀 더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부터 사서 엉덩이 싸움하면 또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은 맞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방 산업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추정치에서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소장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쭉 정리를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위주, 일단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 위주가 일단은 반등 나올 때 언제든지 좀 부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왜냐면 NC소프트 같은 거를 보면 이게 수급적인 모습들을 볼 수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쭉 밀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이 1년 동안의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급들이 다 빠져나갔겠어요. 반대로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수급들은 반대로 이제 올라오면 이제 사는 수급들이 더 많겠죠. 그 신호탄을 제가 LG화학과 같은 패턴에서 찾으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LG화학 이제 요런 거래량들이 있죠, 바닥에서. 이렇게. 요런 거래량들이 뭔가 이제 음봉을 감싸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이런 거래량들이 양봉 거래량들, 큰 대량 거래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NC소프트도 만약에 내일 양봉이 딱 나오면 사실 요거는 좀 이슈가 있었죠. 요 앞에 작년 11월 달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돼선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뭔가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도
주가는 이미 내릴 만큼 확 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펄어비스도 주가 흐름들 이제 내년 실적 추정치를 보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 거의 바닥이고 내년부터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다만 이제 이 실적 추정치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올 때까지는 저도 뭐 사실 단기 매매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이격을 메꾸는 정도, 바닥에서 뭐 장기 이평선 정도까지 닿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지수장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2,500포인트 이상에서 여기서 굳이 더 얼마나 더 오버슈팅이 화끈하게 나오겠어요. 아마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내릴 거라고요. 뭔가 2,500에서 2,600을 가더라도 이게 쫙 이런 상승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꾸역꾸역 억지로 밀어 올리는 듯한 뭔가 이제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다음 밀려 내리는 모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베팅이나 무리하게 물타기나 그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그냥 뭐 살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근데 그런 굳이 살려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심리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나 투자자들이 이게 비단 우리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겠습니까? 대부분 다 기관도 마찬가지인 거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될 때 크게 먹고 안 될 때 조금 잃고 이걸 그거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박수 칠 때 떠나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근데 박수 치면 네. 사람이 또 뭔가 우쭐해지면서 더 거기서 그죠. 뭔가 더 하고 싶어 하지. 제가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작년에 카카오 끝났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때 제 평생 욕 먹을 그때 다 먹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게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의견, 시장의 흐름하고 거꾸로 말하는 거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내가 가진 종목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매도할 때다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슴이 웅장할 때가 매도 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수익 본 거를 막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냥 그럴 때가 사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수익이 한번 나니까 보통 이 패턴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다음 종목을 자신감에 쉽게 사. 그럼요. 네, 쉽게 사가지고 거기서 또 물리더라고, 다음번에서.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흥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잘하고 멘탈 관리 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해보고요. 벌써 10시 반이네요. 근데 오늘 라이브니까 그래도 뭐 종목 차트 좀 저도 볼까요? 다른 분들 보시니까 뭐 차트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뭐 차트를 종목을 몇 개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 나름 차트를 보려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거래량 위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추세, 네. 추세 추정, 네. 추세 추정하는 우리 황 팀장도 약간 그런 쪽 스타일인데 네. 이번 급락장에서 제일 욕 먹은 분들이 추세 추정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들. 그렇습니다. 네. 뭐 왜냐면 추세가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싸다고 살 수 없죠. 뭐 좋은 주식이라고 다 무너지는데. 뭐 그분 아직도 황가라고 부르시네. 아니 요즘에 좋습니다. 관계 좋아요? 네, 관계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가 꽤 많은 회장님이신데 단타 좋아하세요. 네. 회장님이 단타죠. 귀에서 아주 귀가 너무 아플 정도로 하루 종일 통화요. 하루 종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황가라 부르고 싶어도 황 팀장이라고 불러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황 팀장 오랜만에 네. 우리 황 팀장 마음속에 있는 주식은 뭐가 있을까? 저요? 물론 우리는 이 황 팀장이 이야기하는 이 주식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일단 재생에너지 쪽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CS 시리즈 있죠. CS 윈드. 네, CS 윈드 하고요. 그 다음에 풍력 쪽에서 삼강 MNT가 오늘 좀 예쁘진 않아가지고 좀 더 눌러주면 사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여전히 전 괜찮고요. 한국카본은 실제로 그저께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요런 거 이제 신고가 이후에 거래량 없이 쭉 밀려버리는 요런 차트 분봉에서 보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조금 봐봅시다.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뚝 떨어지는 거. 어디? 차트를 보여줘야지. 네, 12일 날
제 기준으로는 여기하고요. 여기였을 겁니다. 이 두 번. 두 번에 나눠서 요즘 무조건 분할 매수거든요. 이런 거 일시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뚝 밀리는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럴 때 대부분 보면 이런 시점들을 보면 나도 쫄아서 팔고 싶어 하는 시점은 남들 다 쫄아서 파는 시점입니다. 근데 정배열이 있을 때는 이게 추세를 한 번에 쉽게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걸 사려고 하는 수급 주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가 살아있고 1번은 무조건 차트가 우선이 아니라 무조건 섹터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살아있고 종목이 살아있으면 어떤 기술적 분석을 가져다 붙여 다 됩니다. 이거는 모든 차트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종목 선정이 1번이에요. 종목 선정. 예, 이게 좀 더 크게 가면 이제 섹터에 대한 선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섹터가 살아있는 조선 기자재하고 풍력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주 조금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수소 쪽.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풍력 태양광 움직였으니까, 조선 기자재 움직였으니까 이번 주에 좀 쉬었던 게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이거든요. 두산 퓨얼셀 보시면 조금 밀렸죠. 이제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바닥에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나온 거고, 실적 추정치도 보면 올해가 완전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부터 턴하는 모습들 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 내년 이제 추정치는 상향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향되는 거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상반기에 급락장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도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거. 왜냐하면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향되는 업종이나 섹터들로 분명히 관심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 2023년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로 일단은 소팅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오히려 그 자동차 업종들이나 전기차 완성차 업종들한테는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이제 위기가 됐지만 신재생 에너지들은 그거가 이제 좀 역으로 기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 조선 기자재들은 계속 좀 매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아까도 이렇게 차트 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황 팀장은 지금 좋은 추세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위주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생각과 달랐을 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역시 첫 번째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래서 만약 저기 들어간다 해도 기본 목표 수익률이 보통 몇 프로죠? 저는 한 5, 7을 봅니다. 5에서 7% 만약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황 팀장은 판다는 거를 먼저 전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생각과 다르게 하락을 할 때는 항상 칼같이 손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좋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손절의 개념이 가격 손절도 있지만 기간 손절도 있어요. 기간? 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분명히 사서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2, 3일 안에는 분명히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사실 거 아니에요. 차트도 한번 보시고 장기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해서 산다고요. 이 정도면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잖아요. 근데 사고 나서 일주일 안에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근데 확실하게 오를 수만 있다는 어떤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올라주기만 한다면요. 그렇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나?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트레이딩을 할 때는 가격 손절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회비용에서 오는 손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 분명히 이거를 사야 되는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 종목 사서 이거만 오르면 좀 본전되면 팔고 이 종목 사야지라고 했는데 그 종목을 정작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계속 고자리 지지부진하고 내가 사려고 했던 건 팍 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도 역으로 타버리면 당풍당풍돼서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주일 보거든요. 일주일? 사서 일주일 안에 안 움직이면 일단은 자르고. 그러니까 횡보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자른다. 또는 그 안에 분명히 이거가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자르죠. 그거는 트레이딩의 관점인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손절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우리 네, 손절이. 물론 황 팀장도 어려울 거라고. 못해요. 근데 어쨌건 네. 원칙적으로 손절에 대해서 좀 기준이랄까? 뭔가 노하우 좀 알려줘봐요. 왜 이 안 돼 손절이 손절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냥 스탑로스 하세요, 그냥. 그냥 스탑로스라는 건 뭐야? 몇 프로? 그냥 내가 얼마 깨지면, 그러니까 매수할 때 얼마 깨지면 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 깨지면 판다. 그냥 그거를 내가 보고 여기 깨지면 팔아야지라고 하면 절대 잘 안 돼요. 네. 왜냐면 팔고 나면 튀어오를 것 같고 실제로 팔고 나서 튀어오르는 케이스도 많이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내가 사서 이 가격 깨지면 팔아야지라고 그냥 기계로 기계한테 맡기는 거죠. 매도는. 손절 매도는. 익절은 뭐 나중에 사실 익절은 5% 익절을 하든 10% 익절을 하든 뭐 더 올라가서 아쉬워서 그렇지 익절을 하면 일단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손절매는 그렇게 저는 하시는 걸 이것저것 추천드립니다. 다른 감정 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5%로 정해놨으면 그냥 네. 마이너스 5%. 네. 뭐 하긴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 순간에 그걸 또 못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걸어놓는다고 네, 그러더라고. 그냥 그렇게. 네, 자동으로 그렇게 마이너스 하죠. 5 되면 그렇게. 빠져나가게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기 좋아요. 알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디브님이 손절하는 순간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경험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한두 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손절 못한 그 종목이 계좌를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열의 한둘은 네, 올라가요. 갈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쭉 통계를 해보시면 결국 내 계좌를 망가뜨리는 거는 그 손절 안 한 그 한 종목이 계좌를 아예 그냥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종목 변동성에 의해서 팔고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 그러면 그 약간 시장 타이밍 때문에 흔들린 거지 내가 판단에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9,000원에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9,000원을 찍었어. 근데 찍자마자 다시 9,200원으로 올라와서 반등을 하려고 해. 그러면 9,000원에 팔았지만 인간 심리상 9,000원에 판 주식을 더 밑에서 사고 싶지 9,100원이나 200원 못 사가잖아요. 근데 뭐 다시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정한 원칙은 지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이거 아주 민감하게 왜냐하면 요즘 우리 하루살이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단기 그렇죠. 트레이딩들을 좀 요즘 같은 때는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손절 라인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네. 악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거 난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분명한 기준, 그 자신이 없으면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려도 가지고 갈 만한 주식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보면 그걸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진해운이나 뭐 조선주 자동차 뭐 2010년 때나 보면 이제 큰 주식도 물려서 고생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고 큰 대형주들은 그래도 한 3년, 4년 정도 사이클을 기다리면 분명히 또 추가 매수하고 하면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거든요. 근데 개별주들은 예를 들어서 한 시절을 탔던 개별주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가격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제약바이오를 저도 좀 투기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근데 다만 이제 좀 지금 구간에서는 해볼 만한 시절이라서 좀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특히 뭐 제약바이오 일부 몇몇 정말 투기적인 종목들, 그 다음에 정말 섹터에 속하지 않은 정말 몇몇 개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시절 쭉 어떤 이슈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가격대가. 그러니까 특히나 개별주들은 이게 특히 뭐 이거 얼마 간다더라, 뭐 무슨 뉴스 나온다더라, 뭐 이거 얼마까지 보낸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그런 뉴스가 들렸다는 것 자체가 내 이성적인 판단을 굉장히 좀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들릴수록 뭐 매매를 하시려면 하시는데 대신에 손절할 때는 정말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하여튼 그 자신이 없으면 절대 트레이딩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좋으실 것 같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